아들의 절규는 결국 어머니에게 닿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엄마라 불린 적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군복 위에 별 2개가 빛나던 여군 장성이 철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혹행위와 그 진실을 드러낸 한 병사의 용기,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인연을 통해 군 전체를 뒤흔든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적인 마음과 국가의 공적인 책임 사이, 그 날카로운 경계선 위에서 모두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권력의 무책임함, 외면당한 절규, 그리고 드러난 진실. 이 모든 것이 그날 강원도 철원의 작은 막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정숙 씨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 붉은 벽돌 외벽 너머로 흐릿한 햇빛이 흘러들던 방 안에서 민수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고민 없이 입대를 결심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했던 나이 20살 가슴 한켠엔 어렴풋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것은 입소와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진부하지만 확실한 말, 군대는 사회와 다르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험한 날이 바로 입대한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민수 씨는 입대 전까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단지 외동아들이란 이유로 조용히 자라왔고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에 대해 털어놓은 적 없었다. 늘 말이 없고 단정했던 어머니는 민수 씨가 아는 한에서 국방부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강한 어투 대신 단단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기억만 남아 있었다. 한편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깊숙한 곳, 정숙 씨는 수많은 군사 기밀과 작전을 검토하며 하루를 보냈다. 누구보다 차가운 결단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고 여군 최초로 투스타 계급을 달고도 흔들림 없었다. 자신의 신분을 민수 씨에게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와 가족 사이에서 오랜 세월 갈등해온 끝에 택한 일종의 의무였다. 민수 씨가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가길 바란 마음. 그러나 운명은 그 바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철원 최전방의 작은 부대, 낡은 내무반, 군복보다 더 낡아버린 생활관 규율, 그리고 서열이 지배하는 공간. 이곳에서 병장 상범 씨는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다. 병사들은 그의 눈빛만 봐도 숨을 삼켰고 발소리만 들려도 서로 눈치를 보기 바빴다. 가혹행위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시대였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교묘해진 공포가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상범 씨는 부대 내에서 명확한 위계 질서를 무기로 병사들을 압박했다. 특히 민수 씨처럼 신병 티를 벗지 못한 이들을 골라 타깃으로 삼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말대꾸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며 침묵 속에 감정을 숨기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민수 씨의 조용함은 상범 씨에게 있어 쥐어짜기 좋은 성격이었다. 그 모든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중대장 태호 씨는 달랐다. 계급상 상범 씨보다 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통제력도 없었다. 부대에서 사건이 생기면
결국 자신의 경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그는 항상 모든 문제를 없는 일로 넘겼다. 민원 하나 없이 임기만 채우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병사들의 눈물은 그에게 있어 통계 숫자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참으려 했다. 어딘가에 호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익히 들었기에 입술을 꾹 다물고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밤마다 이어지는 굴욕과 불안은 점점 마음을 잠식해 갔다. 훈련소에서 받은 군 생활 수첩 한쪽 구석에 몰래 적기 시작한 일기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문장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흙먼지 가득한 침상 위 베개 밑에서 문장을 하나씩 써내려갈 때만이 자신이 아직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일상이 한 달, 두 달 이어졌다. 정숙 씨는 민수 씨와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자 이상함을 느꼈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짧은 편지의 묘한 거리감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단 6글자가 오히려 강한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 익명 민원 시스템을 통해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발신자 불명, 하지만 수첩에 적힌 단어와 문장의 흐름, 문장 속에 담긴 표현 방식이 그녀에게 묘한 데자뷰를 일으켰다. 감각은 그녀를 속이지 않았다. 정숙 씨는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지시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군 내부 감사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타는 의문과 불안이 병처럼 번졌다. 그리고 철원 최전방 먼지를 뒤집어 쓴 컨테이너 막사 안에서 민수 씨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이어진 구타와 모욕,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 속에서 민수 씨는 어느새 말하는 법을 잊고 있었다. 몸에 새겨진 멍은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마음에 남은 균열은 잠깐의 숨 돌림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부대 안에서 말없이 흐르는 폭력의 공기, 그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남는 게 방법이라고 믿었다. 민수 씨 역시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또 달랬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내무반의 형광등 아래에서 민수 씨는 또다시 침상 모서리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었다. 상범 씨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분명히 훈련소에서 배운 규율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선 그 규율 대신 그의 룰이 지배했다. 민수 씨의 눈앞에 번져간 건 무력감이 아닌 차가운 분노였다. 더는 손을 들 힘조차 남지 않았지만 그 밤 이후 그의 군 생활은 전환점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점 오후 모두가 복귀한 내무반. 민수 씨는 베개 밑에서 군 수첩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이어졌다. 오늘 밤 상범은 내게 물을 끼얹고 웃었다. 중대장은 침묵했고 나는 사라지고 싶었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적는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다. 며칠 뒤 부대 게시판에 익명 민원 시스템 사용 안내가 붙었다.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민수 씨는 그날 밤 수첩 속 기록 중 몇 줄을 발췌해 익명 보고로 보냈다. 기대는 없었다. 되레 더 큰 보복이 돌아올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이곳에서 진짜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읽어줄 수 있다면. 그 신고가 국방부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정숙 씨는 수백 건의 민원을 검토하는 중 문득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다. 문장 속에 흐르는 공기, 단어의 조합,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적힌 구절. 나는 이제 끝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민수 씨가 중학생 시절 친구를 잃고 편지로 보냈던 문장과 같았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정숙 씨는 조사 책임자로 자원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한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인지.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 뒤엔 다짐이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정의도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철원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조사단의 검은 차량 행렬이 부대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부대장은 허둥지둥 뛰어나왔고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사람. 두 개의 별이 어깨에서 반짝였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하지만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민수 씨의 손에서 수첩이 툭 떨어졌다. 그 표정, 그 눈빛, 기억 저편에서 지워졌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그날 편지에 아무 말 없이 덧붙여진 단 한 줄.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내무반은 술렁였다. 동료 병사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중대장 태호 씨는 순간 눈을 피했다. 병장 상범 씨조차 무언의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이었다. 정숙 씨는 민수 씨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모든 절차는 원칙대로, 모든 감정은 폐기된 것처럼 그녀는 조사단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사단의 방문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모든 병사들이 거울 앞에 선 듯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평소와 다르게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진실은 문서와 기록,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흔적들을 통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숙 씨는 민수 씨를 단 한 번도 불러 세우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아닌 군의 책임자로 서 있는 자신을 선택했다. 조사는 날카롭고 치밀하게 이어졌다. 병장 상범 씨가 저지른 폭력은 다수의 병사에게서 비슷한 증언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과 사진이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다. 도망칠 구멍은 없었다. 더 이상 침묵도 위협도 웃음도 통하지 않았다. 수년간 이어져 온 공포의 고리는 너무도 허무하게 끊어졌다. 중대장 태호 씨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정숙 씨의 명확한 조사 방침과 함께 군 사법당국에 넘어간 문서에는 그가 수차례 관련 민원을 은폐하고 상급자 보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조사 첫날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최종 통보를 받은 날에는 짧게 고개를 떨궜다. 상벌보다는 침묵이 그에게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다.
민수 씨는 조사 내내 입을 다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 입을 열지 않았던 이들이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고 불빛 아래에서 나지막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맞았어. 나도 수첩 썼었거든. 근데 찢어버렸지. 마치 잠겨있던 마음들이 하나둘 물 밖으로 올라오는 듯한 풍경이었다. 언론은 곧 이 사태를 다뤘다. 익명의 이등병, 부대 내 고질적 가혹행위 고발 조사단장, 그의 어머니였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포털 상단을 장식했고 세상은 비로소 이 작고 외진 부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군 내부에서도 철저한 감찰이 이어졌고 유사한 사례를 신고하겠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숙 씨는 언론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건 군 전체,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군 생활로 단련된 무게가 배어 있었다. 더는 변명도 회피도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병장 상범 씨는 헌병에 의해 부대 내 영창으로 이송되었고 중대장 태호 씨는 직위해제 후 군검찰에 송치되었다. 부대는 철저히 재정비되었고 간부 인력도 교체되었다. 외부 감시관이 상시 배치되어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고 상담사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더는 병사들이 자신의 수첩에만 진실을 적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곧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환경은 나아졌고 그곳에선 눈을 피하지 않는 상관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얼굴에 스치는 표정만큼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밤늦게 침상 위에서 한 장 또 한 장 수첩을 넘기며 그는 자신이 쓴 기록들을 다시 읽어내려갔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견딘 자의 흔적으로. 정숙 씨는 어느 회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병사들에게 군이 끝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심을 기억하게 해줘야 합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길게 이어졌다. 갈등의 끝자락에서 그러나 고요한 정적은 감정의 해이를 막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부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진실이 폭발한 이후 남겨진 잔해들은 여전히 병사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정숙 씨가 떠난 뒤 그 막사 안엔 다시 평소와 같은 생활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말을 놓지 못했다. 이제껏 익숙하게 여겼던 위계는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새로운 부대로 배치받았다. 햇살이 드는 식당, 훈련소 때처럼 정해진 규율 속에 움직이는 군인들, 그리고 매일 이름을 불러주는 상급자들.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는 천천히 적응해 갔다. 비로소 이등병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체감했다. 지금 편하냐는 질문이 감시가 아닌 관심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한기가 남아 있었다. 바닥에 머리 박고 버텼던 날들, 상범 씨의 눈빛, 그리고 태호 씨의 외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몸에 새겨진 흔적처럼 깊숙이 남아 있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말 대신 행동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행보관이 권유한 병영 상담회에 조용히 참여했고 후임병에게는 늘 침착한 눈빛으로 먼저 인사했다.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들이 어쩌면 이 군을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한편 군 전체에도 변화의 물결이 스며들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혹행위 적발이 아니었다. 고위 장성의 개입, 그것도 아들과 관련된 내부 고발 사건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국방부 내에서도 강한 여운을 남겼다. 여러 부대에서 병영 문화 점검이 이루어졌고 정기적으로 장병과의 면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규율은 유지하되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자는 움직임이 번져갔다. 언론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을 상징적인 사례로 다뤘다. 국방부 최초 어머니 장군과 아들 병사의 진실 작전이라는 기획 기사가 이어졌고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군내 인권 감시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숙 씨는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모든 성과를 자신이 아닌 시스템의 개편이라 명명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의 영향력은 남았다. 부대 곳곳의 간부들은 더는 눈을 감지 않았다. 병사의 눈빛이 흔들릴 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전 같으면 덮였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정식 보고로 이어졌다. 민수 씨의 존재가 그리고 정숙 씨의 결단이 작지만 단단한 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 달 뒤 민수 씨는 비밀리에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글씨는 익숙했다. 보고 싶다. 잘 견뎠구나. 엄마가 아니라 장군으로서 너를 지켜본 걸 이해해줘.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 나라의 병사였다는 걸 나는 끝까지 잊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베개 밑에 조용히 넣고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철원의 봄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비로소 누군가는 숨 쉴 수 있었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요하지만 분명히 군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말없이 새겨지고 있었다. 조직의 이름으로 오랜 침묵을 강요당했던 공간이 변화하고 있었다. 사건의 직후 국방부는 병영 내 가혹행위 실태를 전면 재점검했고 각 부대에는 외부 감사단과 심리상담 인력이 배치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민수 씨의 행동은 익명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젠 다른 이들에게 익명으로라도 말하라는 용기를 주고 있었다. 부대 내부 규율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권위 위주 체계를 넘어 인간 존중을 기본으로 한 윤리 교육이 추가되었고 고참병에게 부여되던 암묵적 권력은 제도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상범 씨가 저질렀던 폭력은 더 이상 한때의 실수로 덮이지 않았고 태호 씨처럼 방관했던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겼다. 무엇보다 어떤 병사든 누군가의 가족이며 국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존재라는 원칙이 문서에만 적히지 않게 된 것이다. 민수 씨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말 없는 존재가 아닌 많은 이들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었다. 새로운 부대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후임들을 도왔고 고된 훈련 중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몇몇 병사들은 종종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다정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귀 기울였다. 웃음을 자주 짓진 않았지만 대신 눈빛은 변해 있었다. 두려움보다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숙 씨는 공식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병영문화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모든 병사를 누군가의 아들딸로 대하자는 그녀의 철학은 점차 국방부 내에서도 공감을 얻어갔다. 그녀의 행보는 많은 간부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책임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로 완성된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사건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는 장교 교육기관의 교재로 채택되었고 민수 씨의 수기 일부는 신병 교육대의 교관 강의에서 예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 용기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로 증폭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민수 씨는 군 생활의 절반을 넘기고 있었다. 복무 기간 중 두 번째 휴가를 나선 그는 서울역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테이블 너머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은 정숙 씨. 모자는 단 한마디도 그날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마시며 짧은 안부와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날 무렵 정숙 씨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너처럼 침묵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낡은 군 수첩을 꺼내어 찻잔 옆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속엔 더 이상 고통의 문장이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장 하나. 어떤 시간도 끝내는 지나간다. 그날 이후 군은 조금씩 달라졌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고 또 누군가는 버티며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차가운 철문 너머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말들이 피어올랐다.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용기가 그 병영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누구도 믿지 못했던 그곳에서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이 생존의 전제가 되었다. 민수 씨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상처 입은 날들을 꿰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무를 이어갔다. 어떤 날은 비처럼 조용했고 어떤 날은 바람처럼 매서웠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숙 씨는 엄마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단 한순간도 아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다. 자신의 결정이 정의롭다는 확신보다는 적어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철문을 넘었다. 상범 씨와 태호 씨는 그 대가를 받았다. 법과 원칙,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던졌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모든 병사가 소중하다는 말이 이제는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에, 눈빛에, 손끝에 실현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웅의 서사가 아니다. 익명 속에서 시작된 작은 글, 그 한 줄이 세상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군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누군가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민수 씨의 용기처럼 당신의 목소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묵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마음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존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